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랜만에 용인 남사 예빛플라워를 다녀왔어요. 봄꽃시장 투어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있어요. 사실 오늘은 영상을 찍으러 간 것은 아니었고 지나가는 길에 시간이 나서 잠깐 들른 건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여름 식물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6월 초에 꽃시장을 가본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쯤 꽃시장을 방문하면 꽃이 진 봄꽃들은 세일에 들어가고 여름을 알리는 여름꽃들이 함께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화사하고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도 지갑도 텅텅 비게 되어요. 특히 봄꽃들은 주로 흰색 계통이 많은데 여름꽃들은 푸른 빛을 가진 경우가 많다 보니 눈이 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정말 많은 식물들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녀석들로 20종 담아왔어요.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꽃구경 시작하도록 할게요. 참, 꽃구경 영상에 항상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상으로 가격표도 한 번씩 비춰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식물은 은행잎 조팝입니다. 이번 생일 선물로 은행잎 조팝을 받아서 키워오고 있는데 지금은 꽃이 지는 시기예요. 공조팝과 닮은 꽃을 피우는데 훨씬 작고 귀엽습니다. 지금 이 개체들은 하우스에서 자라다가 빛이 강한 곳으로 와서 그런지 잎이 살짝 오므라져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작은 은행잎 같은 잎들을 보여줍니다. 꽃을 피울 때도 예쁘지만 꽃이 지고 잎만 남아있을 때도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국 노지 활동이 잘 되어 정원에 심어도 좋고 화분에 심어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니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릭스 삼색 버드나무입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화이트 핑크 셀릭스 품종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가격은 조금 있지만 수영, 특히 외목대가 너무 반듯하게 자라있어요. 키우신 분의 정성이 느껴지는 개체였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화이트 핑크 셀릭스나 플라밍고 셀릭스의 경우 접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는 순수하게 삼색 버드나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어야만 예쁘게 키울 수 있어서 아쉽게도 홍천 정원에는 식재하지 못한 식물 중 하나예요. 겹작약 화분도 있습니다. 현재 홍천 정원에도 겹작약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겹작약 품종 중 인기가 많은 핑크색의 사라 베르나르트 그리고 흰빛을 띠는 보울 오브 크림 이렇게 두 품종이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꽃대를 자른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아마 정원에 심어두면 내년에는 멋진 꽃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작은 뿌리묘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애초에 큰 걸 사서 키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그에 비해 호짝약의 경우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물론 개체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호짝약은 씨앗으로 번식이 잘 되다 보니 가격이 착한 것 같습니다. 역시 내년에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다만 씨앗으로 번식한 작약들의 경우 꽃색이 다양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어떤 색상의 작약꽃이 필지는 알지 못합니다. 목수국 중 가장 유명한 라임라이트예요. 키가 크지 않은 외목대 수영으로 잘 키워놓았어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키가 큰 외목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목수국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지만 작은 정원 혹은 아담한 목수국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외목대 수영으로 잡혀있다 하더라도 땅 아래에서 계속해서 도장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외목대 수영을 유지하려면 새순이 보일 때마다 제거를 해주면서 키워야 합니다. 매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식물이 바로 이 찔레예요. 홍천 정원에는 오래전 선물 받은 진핑크 찔레를 키우고 있는데 얘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흰색 바탕에 중앙에 연분홍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꽃도 찔레치고는 크다 보니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작은 모종이지만 정원에서 몇 년 키우면 굉장히 멋진 찔레나무가 될 것 같아요. 이 꽃이 바로 곽꽃입니다. 동요 가사나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곽꽃이요. 6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귀여운 꽃을 계속해서 피워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정원식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품종 설명서에는 노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1년 초라서 매년 봄 새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스스로 씨앗이 떨어져 자연적으로 자라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정원에서도 배수가 정말 잘 되는 곳에 심으시길 추천해요. 대왕 수국 화분입니다.
사실 지금 시즌에 화분 수국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봄에 많이 보이던 작은 수국 화분들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대왕 수국 화분만 보이더라고요.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거나 수국을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키워놓아서 기르신 분을 찾아뵙고 배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꽃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도 수국을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거베라입니다. 아마 꽃다발이나 화환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거베라의 꽃은 알고 있었는데 몸체를 본 적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쌈채소같이 생겨서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거대한 꽃을 피우는 품종은 가격이 조금 높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베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어요.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해안지대가 아닌 곳에서는 노지 활동이 힘든데 그래서 거베라의 잎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데빌라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꽃시장에서는 빨간 만데빌라와 분홍 만데빌라만 볼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흰색 만데빌라가 보여서 찍어보았어요. 2년 전 태국 짜뚜짝 식물시장을 방문했다가 여러 색상의 만데빌라를 보고 한눈에 반했었거든요. 색상도 다양했지만 겹 만데빌라도 쉽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조금 더 다양한 만데빌라 품종들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비수국입니다. 꽃이 마치 나비를 닮아 나비수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수국과는 전혀 다른 식물이에요. 다만 수국과 마찬가지로 물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2년째 외목대 수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나비수국은 꽃이 새로운 가지 끝에서만 피기 때문에 완전히 곧은 외목대로 키우기엔 한계가 있어요. 꽃 옆으로 자라나오는 새 줄기를 올곧게 세워서 외목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저희 집 나비수국이 꽃을 피우면 영상으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 알게 된 식물 중 하나인 선그로베리예요. 연한 파스텔톤의 꽃에 하얀색 점들이 찍혀 있어서 너무 예뻐 보였어요. 어렸을 때 흰색 티셔츠에 물감으로 여러 패턴으로 색깔을 입히는 실습을 한 적이 있는데 꼭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진한 색감을 가진 품종도 나름 쨍해서 예쁘긴 했는데 제 눈에는 얼룩덜룩한 파스텔 색깔의 선그로벨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무늬 바늘꽃이에요. 몇 년 전 일반 바늘꽃을 홍천 정원에 심은 적이 있는데 노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바늘꽃은 노지 활동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렵다는 분들도 계신데 홍천같이 엄청 추운 곳에서는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무늬 바늘꽃은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 바늘꽃에 비해 화려해 보이는데요. 이 개체들은 토피어리 수영으로 키워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월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매해 덩치가 엄청나게 커져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능소화입니다. 요즘 다양한 색깔의 능소화가 판매되고 있는데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품종들이다 보니 가격대가 다소 높아요. 그런데 이 개체들은 품종명이 따로 없는 기존의 능소화다 보니 가격이 너무나 착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개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작년 가을 홍천 정원에도 능소화 2그루를 심어두었는데 굳이 큰 개체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꽃 색깔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서 능소화를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개체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델피니움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푸른빛의 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평소에 보던 델피니움들은 키가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 개체들은 유독 키가 많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더 멋이 있는 것 같아요. 품종 설명란에 델피니움 이름의 유래가 적혀 있는데 꽃봉오리가 돌고래를 닮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돌고래라고 생각하고 봐도 돌고래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글록시니아입니다. 화려한 색상을 가진 큰 꽃을 피워서 정말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브라질 및 남아메리카가 원산이다 보니 추위에는 정말 약한데요. 가을쯤 되면 잎이 시들시들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십니다.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월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키워보진 않았는데 글록시니아도 구근 식물이다 보니 겨울에는 구근 채로 휴면을 하는 거라고 해요. 잎과 줄기에는 수많은 털이 많아서 상면 관수보다는 저면 관수로 물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 곳곳에서 이 코스모스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화분에 심어진 코스모스는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문득 홍천 정원 한켠에 이 코스모스를 조금 심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워낙 다양한 색상을 가진 식물이긴 한데 왠지 이 코스모스들은 기존 코스모스들보다 화려해 보입니다. 아마 기분 탓이겠죠? 블루셀비아입니다. 꽃도 처음 보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한참이나 쳐다보았습니다. 꽃을 피우기 전 꽃봉오리 상태일 때는 너무나 귀여운데 꽃을 피우기 시작한 개체들은 정말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보다는 앉아서 옆을 바라볼 때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식물은 미니 연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이 바로 연꽃이에요. 씨앗으로도 키워보고 연근을 구입해서도 키워봤는데 무성한 잎만 보여주고 한 번도 꽃 피우기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수반에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또 도전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내년 봄에 마지막 도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종의 여름 식물들을 살펴보았어요. 확실히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 정원 야생화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7, 8월이 되면 더 다양한 야생화들을 구경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정원 식물과 야생화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데 완연한 여름이 되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야생화들도 열심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